제가 정리하자면은 네네. 이렇게 아무리 싸우셔도 소용없어요. 왕 회장님이 지나가면서 그까짓 거 폐지하지 뭐 이러면 끝나는 그걸 갖고 논쟁을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법무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홍보위원장 정종훈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법무사TV 최초로 매우 참신한 컨텐츠로 한번 구성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윤동현 법무사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신한 새로운 떠오르는 다크호스 MC인 김기찬 법무사를 오늘 모셔서 주 MC 역할을 한번 맡겨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저 오늘 특별한 이렇게 자리에 저도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이제 세 분, 우리 회장님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혹시 모신지 짐작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리 회장 분들이 되게 이제 지역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18개 지방에. 네, 18개 이제 지방의 회장님들이 계신데 오늘 이제 세 분만 초대하는 이유는 일단 6년의 임기를 다 채우신 분들로 제가 일단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답을 다 말해놓고 이제 나한테 또 질문을 도로 하시니까 네네. 그게 내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리고 선거에 개입됐다거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이따 소개할 정일영 회장님 말씀인데 끌어진 이제 세 분을 단임제로 운영되는 지방에도 있고 재임까지만 인정되는 6년이 임기가 다 차면 이제 완전히 무슨 삼성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출마가 불가능하거든요. 뭐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 건 뭐 제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 분 중에 삼성 개정을 해가지고 출마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 방송 사고입니다. 저희가 잘릴 염려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모신 분들은 진짜 임 회장님 세 분을 이렇게 모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자유롭고 그다음 이제 속내에 있던 얘기들도 오늘 좀 풍부하게 이 대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홍보위원회는 항상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혹시 하시다가 인접 자격사들이 영업 비밀로 될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인접 변호사 단체라든가 저거 배워야 되겠다. 영업 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은 열어보죠. 이제 제일 젊으신 경기 북부의 정일영 회장님 지금 제가 처음 봐요. 정일영 회장님이 긴장한 모습을 이거 엄청 재밌는데요. 정일영 회장님이 인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 북부의 정일영 법무사입니다. 끈 떨어졌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직은 안 떨어졌고요.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6년간 지방의 머슴을 이제 청산하고 곧 주인으로 돌아갈 자리입니다. 지방의장을 취임할 때 몇 가지 생각한 것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배가 고프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나가보자. 함께하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왔었는데 어느덧 6년이 다 됐습니다. 이것으로서는 제가 제 인사는 마치고요. 우리 다음 선배님들한테 좀 넘기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금지십니다. 이게 선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제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분은 우리 동부 지방의 이제 회장님 최희영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부 회장입니다.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95년도에 개업한 일에 벌써 3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019년도에 동부 회장 취임하면서 많은 포부도 있었는데 어느덧 6년이 지나고 아쉬움만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회에도 왕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회장님들 중에 가장 연장자시고 가장 존경받는 서구의 강채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왕 회장보다 서울 서부 회장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에는 영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 소속하는 법무사님들이 우리 서부회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봉사하고 협조하고 있는 법무사 강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찬 법무사님은 회장회에는 참석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참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매달 매 1회씩 이제 월 1회씩 회장회가 개최되고
거기서 중요한 안건들이 논해지고 이러는데 제가 기가 약한 편이 아닌데 네. 회장회를 들어갔다 나오면 하루 종일 퍼져 있습니다. 속칭 이게 기 빨린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처음 봤어요. 여기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모신 세 분 중에 네. 두 분은 우리 회장님들 중에서도 기가 제일 센 분이고 한 분은 아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에요. 딱 맞히시겠죠? 그냥. 일단은 저는 오늘 이제 처음 우리 이제 다른 두 분의 회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동부 회장님은 제가 또 안면이 있어가지고 몇 번 이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 분 모두 다 기세가 엄청나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카메라에 담겨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땀이 지금 삐질삐질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아직 귀는 안 빨개졌네. 그만큼 모두 다 이제 카리스마가 있으신 회장님들 같은데요. 우리 정일영 회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약간 인자한 카리스마가 또 있으신 것 같고, 또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부 회장님께서는 또 유머 있으신데 그 안에 또 숨어 있는 철학과 그런 날카로운 말씀이 또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천 회장님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왕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카리스마 있으신 회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못 나온다니까. 뭐 자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일 회장님 그런 식으로 포커페이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 분 회장님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회장이 이제 되기 전에 항상 목표로 다짐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잘 지켜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왕 회장님, 강천 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회장은 지방회장은 해봐야 알아. 말로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데 그 지방회장이 될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았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회장을 하면서 꼭 보람 있게 느꼈던 것은 우리 지방 회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방회장이 나서서 원만히 해결해 줬을 때가 가장 보람스러웠고, 저는 우리 서부지방법무사의 홈페이지에 우리 회원들이 그래서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싶도록 그 전자등기 또 차세대 전자소송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놔서 그런 것들이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희영 회장님께서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 전에 제가 동부회장으로 첫 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포부도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업계에서 예를 들자면 100원짜리 밥그릇이 있다면은 그 밥그릇을 이놈이 먹든 저 사람이 먹든지 간에 온전하게 100원짜리 밥그릇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부당하게 해서 10원짜리 밥그릇으로 쪼글탱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강조를 해왔고, 그와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조치를 해왔고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은 24년도에 우리 동부 회원들 업무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은 1인당 전체적인 수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은 1인당 보수액은 월 약 한 150만 원, 년 한 1,7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물론 그것은 이제 작년에 우리 보수 규정이 상향 조정된 그 적용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동부 회원들을 자발적으로 보수를 너무 깎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시 지방회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방회장의 역할과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밥그릇 등기 시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일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는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회장을 떠나더라도 우리 후배 젊은 법무사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도움을 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동부 회장님이 네. 밥그릇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죠. 제가 예. 디테일하게 잘 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예. 없는데 그래도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또 저희 사무실에 또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또 가슴 깊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아직 네.
다음 회장 출마에 아직 뜻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데 이거 분명히 한 분은 또 나오실 것 같은데 지방회를 옮겨서라도 하여튼 자, 그다음에 우리 정일영 회장님께서 좀 느끼신 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뒤돌아보면 전부 아쉬움이었습니다. 지방회장이라는 직책이 지방회의 회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협회의 일정한 그 대의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 내에서야 뭐 시스템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지방회장은 그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원들하고 또 평등하거나 회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현장에 항상 있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그 전세임대 사업에서 범사 배제 사건이라든가 이럴 때 가장 앞에 현장에 나와서 1인 시위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정정훈 사회자님도 같이 또 참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드리고요. 또 뭐 그 이외에도 회장의 판공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을 해서 회원들한테 뭐 반환을 해드린다든가 어쨌든 현장에 있자고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지방회의 회무적인 부분이고요. 협회에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사실은 뭐 보습협 폐지라든가 본직 확인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그 법무사 법인의 군사무소의 관할 철폐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었었습니다만 아직 그 뜻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이어서 가시겠지만 많이 아쉬움에 남는 부분들입니다. 또 다른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더 나은 그런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강연자들이 주로 이제 우리 인생을 3단계로 구별하더라고요. 첫 번째 1단계를 열정기, 그 다음에 2단계를 이제 건태기, 3단계가 이제 성숙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꼭 이게 무슨 나이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일영 회장님부터 지금 당신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삼성계열은 물 건너갔고요. 전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6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이 세 가지가 중첩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또 열정이 순식간에 권태기처럼 절망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이 절망의 시간은 저뿐이 아니라 모든 회원님들이 아마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겪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성숙기를 거치고 매번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때가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도 그 세 가지가 같이 겹쳐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결정을 못하고 저는 이렇게 그 현재 항상 그게 공존해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왔다 갔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최영 회장님. 지난 6년간 지방회장을 하면서 초기에 가장 열정적으로 달라들어서 했던 부분은 수년 전에 등기정책기획단장, 우리 협회 등기정책기획단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장차 시행될 미래등기 시스템에서 우리 법무사들이 도태되지 않아야 되고 또 거기에 나가서 대형 법무법인 같은 데서 공장형으로 사건 수임하는 그러한 부동산 등기시장이 행해화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 그 등기시장을 우리 법무사들이 온전하게 지배를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참 큰 목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미처 다른 회장님들로부터 준비 안 된 사람이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런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 내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공부를 하고 해왔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우리 회로 동부회로 본다면 거기 걸맞게 우리 회원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고 나서부터 사건 건수가 최근 한 3년간 우리 회원들 수임 건수가 약 50% 가까이 줄을 들어가 버리고 그것은 곧 회를 운영하는 회 수입이 그만큼 줄을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 운영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쉬운 부분이 권태기에 들어갔던 것은 아닌가 굳이 붙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회자로서 직권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열정기를 지나고 있으시고 뭐 시대 상황에 따른 그런 거는 이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세는 가장 많으시지만 가장 얼리 어댑터시고 막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어제 보내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기찬 법무사 사진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포토샵도 하시고 그러신 이제 강채원 회장님은 아직도 열정기이실 것 같은데. 열정기. 글쎄요,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은 80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늙으면은 힘이 입으로 모인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왕회장이라는 또 그런 직책도 갖게 되었었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뭐 우리 사회자님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열정이 거기는 못 될 것 같고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년간 이제 법무사 제도와 관련해서 크게 이제 업계에서 대두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3가지 정도를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좀 얘기할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한 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회생 파산, 법무사 보수표 철폐, 그다음에 자필 서명, 본인 본직 확인, 요 3가지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파트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생 파산 업무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깊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회생 파산 업무에 관해서 그렇게 사무실이나 이제 개인적으로 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전전집행부에서 회생 파산 대리권을 취득을 할 때 그때 당시 협회장과 그때 국회 법 관계자들 이런저런 인연으로 뒤에서 좀 도와주기도 했고 했었는데, 회생 파산 대리권을 얻은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법무사들 권위라든지 이런 건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수익의 정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업무에 위임장을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고 일 뿐이다. 다만 의의가 있다면은 변호사 단체와의 관계에서 가끔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는 업무가 법무사법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분쟁의 소지는 없앨 수 있었다. 회생 파산 대리권 취득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 더 좋을지도 간략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실무를 해보다 보면은 회생 파산과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파산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 파산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허위 채권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법원에서 그런 것을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법원에서 눈에 보였다는 것인데, 그런 실무를 하면서 우리 법무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깊이 관여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거는 그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법무사들의 개인 변호사들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하고 그 2가지 문제가 같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회생 파산 업무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고, 하고 있던 걸 그냥 법으로 형식적으로 통과시킨 그런 의미를 아까 회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업무 증대 역할이나 그런 건 없었다. 왜냐하면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등기 분야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들을 강하게 싸우고 회생 파산은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니까 힘을 조금 그쪽으로 두고 매진했으면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도 주도하고 제도를 훨씬 국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의 안배가, 그래서 회장님들의 어떤 업무에서 필드에서의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주제 넘는 얘기도 해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표 철폐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요, 일본의 우리 정일영 회장하고 같이 학술대회도 가고 그랬는데, 조금은 우리 정일영 회장이 연구했던 부분, 그런 것을 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그 말씀하신 그 본직 본인 확인이나 보수표나 개인회생 파산의 대리에 관한 문제가, 저는 통합적으로 그 마지막에 뒤 결론을 보면은 보수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도 보수표가 건건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본직 본인 확인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등기의 공신력 확보, 그 기반을 미리 확보하자라는 기본 취지를 갖고 있죠.
근데 사실상 등기는 현재 움직이는데 잠정적 공신력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의 상황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전자등기로 넘어가는 이 와중으로 가만히 놓고 보면 본직이 직접 확인하느냐 아니면 사무원들을 통해서 간접 확인도 직접 확인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본직이 직접 대면해서 확인하자라는 게 원래 기본 골주였었고요. 그것이 지금 진화되고 변화돼 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었는데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직이 직접 본인 확인을 하자라는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이제 공신력 확보나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부분하고 또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보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사회자님들께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현물 출자로 200억 현물 출자를 할 겁니다. 자, 보수를 얼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 둘째, 그 호적 정정 사건을 하나 할 건데요. 7살 아이가 길을 가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 가지고 성본 창설을 해서 호적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성장해서 이제 시집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친가 복적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친가 복적, 이혼하고 친가 복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친생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친생 부모가 특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상속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자, 호적이 2개가 발생되죠. 정리해 보시면 청구 취지나 신청 취지가 2, 3페이지 됩니다. 얼마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보수표대로가 정답. 그 어려운 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보수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법에 보면은 법무사는 위임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정이라는 게 국어사전을 이렇게 보면은 정해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정해진을 우리가 특정 금액으로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확인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도 많죠. 그리고 이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회칙은 대법원 인가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지금 법무사 보수가 상한이 정해져 있고 하한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절름발이죠. 하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회에서는 가끔 덤핑 이야기를 합니다. 덤핑이라는 이야기는 기준 가격이 있을 때 덤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덤핑이라는 이야기로 사실은 도덕적 덤핑을 법적 덤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원님들 먹고 사는 일에 어떠한 형태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또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이 보수표를 과연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나중에 그 또 다른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의 법무사의 현장에서의 이익이 아니라 내일 다가올 내일 앞으로 5년 3년, 5년 후에 법무사의 현장을 놓고 본다면 폐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이것으로 제가 네. 정인 회장님이 평소에는 저보다 말씀을 훨씬 잘하시거든요. 오늘 빠뜨려는 게 네, 제가 사회자로서 주제는 게 요거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문성에 이제 심각한 타격.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표의 가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전문 자격사로서 사실은 변호사들이 못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부지기수거든요. 저도 어제 이제 소장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해산 간주하고 청산 간주 등기를 보면서 그게 이제 쭉 흘러오면서 그것들이 합병까지 됐는데 이제 채권자가 아예 그걸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청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뭐 이제 전에 이걸 이제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해산 간주가 언제 일어나고 해산 간주는 아시겠지만 이제 등기를 하고 나서 아무 등기도 안 하고 5년 후에 청산 간주는 이제 3년 후에 총 8년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알면은 그 소장의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지거든요. 근데 다른 자격사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 전문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전문성을 저해하고 계시다는 걸 평소엔 맨날 얘기하시면서 오늘 빼봐 카메라만 보면 떨리거든요. 긴장돼가지고 지금. 그 보수표 관련해서 제가 약간 다른 측면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제 정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에 합당하는 그 보수 옳은 말씀이시고 그런 관점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법무사 30년 하면서 겪은 것은
우리 보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어린이들한테 보수를 하고 받는 것이 하나의 현재 지렛대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 그 지렛대를 없앴을 경우에 현재만큼 우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전반적으로 봐서 특수한 경우에 뭐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으로 봐서 보수표가 폐지됐을 때 지금 받는 것만큼 뭘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또는 더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렛대마저 없어지면은 우리 그 업계의 보수는 정말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놈이 먹든 저놈이 먹든 100원짜리로 먹어야 되지 그걸 10원짜리로 쪼그라탱이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보수표 그 지를 때마저 없어지면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존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으셨는데 아직도 의견이 일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의견을 냈던 것은 여기서 폐지를 해야 된다 한 목소리가 나갈 것 같아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가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아무리 싸우셔도 소용없다. 왕 회장님이 지나가면서 그까짓 거 폐지하지 뭐 이러면 끝나는 거. 이걸 갖고 논쟁을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여기 회장회의에서도 몇 번 논의가 됐고 또 일본의 학술대회까지 끌고 가서 또 거기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확실한 결론을 못 냈는데 오늘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져서 확실한 결론을 못 냈고 그 본직 확인 그 부분도 우리가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직 확인에 대해서도 한마디 살짝 좀 터치 좀 할게요. 본직 확인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고 보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본직 확인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직 확인이라는 최초에 저희들이 그거를 끄집어내고 시작했었던 거는 본직이 직접 당사자를 또는 위임인을 확인하자는 취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필서명 정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필서명제가 본직 확인은 아니다. 원래 본직 확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총론적으로 본직이 직접 당사자를 확인하자는 거였고 강론적으로는 본직이 확인한 걸 어떤 방법으로 신뢰성을 구축할 것이냐였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간접 확인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느냐. 사실 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23대 집행부에서 지금 전문위원을 맡고 있어가지고 집행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회에 들어갈 권한은 있고 발언권은 없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전문위원은 네. 참관권은 있는데 발언권은 없습니다. 구경만 기회를 그래도 그렇게 막 그렇게 낮은 지위는 아니고 23대 집행부에 들어오기 전에 회장회에 제가 2번 참관한 적이 있어요. 그 한 번은 뭐 보수표하고 관련됐던 참관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 한 번이 직전 집행부 22대 집행부에서 참관했었는데 들리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제 어떤 그 발표 내용을 본 게 아니라 의견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지방회를 거치지 않고 회장회에 직접 참관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 그 말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방회를 회원을 법무사 개인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지금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하고 참관하고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회장회라고 생각합니다. 회장회는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의결기관은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가 있지만은 실질적인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 회원들한테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참관권을 막 개인한테 다 줄 수는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뭐 50명이 연사했다든가 이러면은 일정 부분 몇 명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몇 명에 한해서 이제 그쪽하고 상의해가지고 들어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회장님들이 무슨 발언을 하고 다음에 좀 더 진취적으로 발언하시고 생각하시고 연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 되면은 뭐 법무사 TV에서 촬영해가지고 우리 내밀한 얘기는 조금 놔두더라도 우리 회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얘기들은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표결을 할 때 어떤 회장님은 어떤 의견을 하셨구나 이것들을 알아야 지방회 운영이 제도 개혁을 하는 바람직한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의대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에 사실은 제도 발전을 위해서 철퇴를 가해야 될 때도 있는데 회장으로서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기준이 과연 있으신지